하와이 다니엘 K 이노우의 공항. 원래 이 공항의 이름은 호놀루루 국제공항이었지만 2017년 5월 일본계 미국인이자 명예훈장 수혼자인 데니얼 이노우의 의원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는데요. 공항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일본인에게 호의적인 미국 하와이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고만 기대하며 한국인 친구들과 놀러온 희애 씨.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리에는 공항에 갔다가 한국인 친구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시에 사는 미즈노 리에라고 합니다. 얼마 전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한국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언어교환 어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K-팝을 좋아하다 보니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은 콘텐츠들이라 아이돌들의 라이브 방송을 볼 때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던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언어교환 어플이었죠. 언제까지나 한국어 실력 상승을 위해 쓰는 어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알게 된 한국인들도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용 가치가 있달까요? 일본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K-팝 굿즈를 구해달라고 하면 친구들이 구해줬고 K-팝 컨텐츠 중 간혹 일본 자막이 안 올라온 게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여행을 갔었을 때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해줘서 숙박비를 아낄 수 있었죠. 저는 한국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라 1년에 3번 정도를 갔는데 3번 다 호텔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 친구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받은 만큼 어느 정도 보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희진이가 일본 여행 도중 우리 집에서 머물러도 되냐고 물었을 때 짜증났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진이도 2번이나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해줬으니까요.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저녁. 마침 일본 뉴스에서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복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까지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여러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입국이 거절되었다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심코 에이 저건 아니지. 너무 깐깐하다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은 순간 희진이는 제 말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뭘 하고 가는지 몰라서 그래. 태국인 입국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국내 체류 태국인 중 78% 이상이 불법 체류자야. 평소에 조용한 편이었던 희진이 그렇게 폭풍우같이 말을 쏟아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뭐 쓰레기 국가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깐깐하다고 살짝 흉만 본 것뿐인데 이게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일인가요? 바보같이 착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생각보다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뒤 자기가 그때 너무 흥분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 가게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술에 취해서 깽판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악감정이 생겨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희진이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했지만 속내는 좀 달랐습니다. 흔히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속마음을 다테마에라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혼내라고 하는데요. 제 다테마에는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는 일본인이었지만 실제 혼내는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는 감정적으로 구는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어차피 쭉 한국어를 공부해 오면서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 없이도 무리 없이 아이돌들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이 정도 한국어 실력이면 희진이랑은 손절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바로 절교할 순 없고 서서히 멀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희진과는 점점 단둘이 연락하지 않고 단톡방에서만 조금씩 대답하는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눈치 없는 그녀라도 제가 멀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정연이가 희진이가 요즘 너랑 서먹해진 것 같다면서 속상해하더라. 무슨 일 있냐고 말했습니다. 정연이는 제가 언어 교환 어플로 사귄 친구였는데 그녀에게 희진이를 소개해주어 셋이서 단톡방에서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희진이가 정연이한테 저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한 모양이었습니다. 짜증과 귀찮음을 꾹 참고 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좋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정연이가 며칠 뒤 단톡방에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겁니다. 셋이서 미국 여행 갈래? 안 그래도 저번에 리에랑 휴가 때 같이 하와이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정연이 성격상 저와 희진이가 서로 다시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한 게 뻔했습니다. 상황이 참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셋이 있는 단톡방에서 정연이와는 같이 휴가 계획을 짜놓고 희진이만 쏙 빼놓고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렇다 할 변명을 생각해내지 못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셋이서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행을 함께 가서 기쁘다고 말했지만 이미 제 혼내는 여행 갔다 오면 저 계집애들 둘 다 손절하겠다는 다짐이 선 이후였죠. 희진이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했고 정연이는 퇴사해서 시간이 많다면서 나고야에 놀러 왔다가 저와 같은 노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친근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와이 거주자 중 5분의 1이 일본인이었거든요. 주변에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로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일본어 방송이 나오고 가판대에는 일본어판 잡지나 신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일본인은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라면서 몇 가지 질문만 물어보고 통과시킨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친구들이 걱정이었던 저는 일부러 희진이와 정연이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와이는 일본인에게 호의적인데다가 일본 자체가 190개국을 무비자 입국할 만큼 여건 자체가 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 여성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여성들은 상당수가 성사업에 종사했기에 홀로 미국에 입국하는 아시아 여성을 엄격하게 조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노출 없이 옷을 입고 화려하지 않은 화장에 단정하고 수수하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정연이도 평소와 달리 수수하게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는데요. 제 옷차림을 본 정연이 왜 넌 화려하게 입었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라 괜찮아. 일본인들은 화려한 하와이 티셔츠를 입고 가도 안 잡거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결혼 기념일날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저희 부모님도 휘황찬란한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도 쉽게 공항에 통과했고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은 친구들도 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연이는 지금이라도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큰 소리를 탕탕 쳤어요. 당연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기 전까지는요. 입국 거부라니요. 내 친구는 통과시켜놓고 나만. 미국 출입국 심사대 직원은 저를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쉰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5분 뒤 공항 직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일본어로 더듬더듬 통역했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뜻은 어느 정도 통하더군요. 출입국 심사대 직원이 저를 입국 거부시킨 이유는 관광 목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수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 일행은 보내주면서 왜 나한테만 깐깐하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었던 정연이는 통과됐는데 저만 이렇게 잡혀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영어도 유창하고 옷차림도 평범했으며 예전에도 미국의 회사 출장 문제로 몇 번 미국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 및 체류를 지원할 만한 충분한 자금 증명도 된 상태라고 말했죠. 반면에 저는 노출 있는 옷차림과 화려한 화장, 가방에 옷이 너무 많은 것도 수상했으며 영어도 너무 서투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고 재정 상태도 빈약한데 과연 여행 목적이 맞냐면서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냐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영어가 서투르다지만 말의 뉘앙스나 표정까지 모르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불법적인 일이 뭔지 단박에 알아챈 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들이밀면서 이 카드 한 장이면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통역 직원을 통해 제 말이 전달되자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2차 조사를 위해 끌려가는 세컨더리룸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여행 목적을 증명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끝내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달리 정연이와 희진이는 모두 통과했는데 말이죠. 저를 입국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정연이한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일본인은 하와이에서 쉽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통과하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시아 여성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일본인 여성 또한 예전과 달리 더 강하게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오기 바로 하루 전 일본인 여성 여행객이 입국 거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멍청하게도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주신 작은 TV가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은 OTT로 봤고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TV를 잘 보지 않았거든요. 희진이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같이 뉴스를 시청했을 때도 거의 한 달 만에 TV를 켰던 거니까요. 뉴스는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아는 큰 사건이 아니면 날씨 정도만 인터넷으로 보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고 주변에서 얻어들은 지식에 의존해 행동하니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희진이와 정연이는 저의 조언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정보를 꼼꼼히 찾아 최대한 의심받지 않을 서류들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통장 내역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재정 관련 서류만 몇 가지 이상을 준비했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처럼 과거 여행 기록 서류들도 꼼꼼히 챙겼다고 해요. 결국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어디다가 입국 거절당했다는 말을 하기도 창피하여 일부러 갔다 온 것처럼 지어냈습니다. 내일도 친구랑 만나서 하와이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어내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